이야기 새싹 순과 함께하는 수학수다방 그 12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네. 우리는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기출문제 수리논술 수능을 뛰어넘어서 근데 정말 예. 여태 수업을 계속 듣다가 이렇게 문제 풀면 따라가다 보니까 여태 배운 것들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들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모든 예. 공부는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쉬운 것 같이 느껴지죠? 따로 보면 되게 쉬운 거니까. 어려운데. 아니요, 다 쉬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갈 수 있으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쪽이 아니라 이것저것을 갖다가 집어넣어 보고 예. 해보는 습관.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난번에 이거 있잖아요. n이 자연수일 때 이건 네. 대전제였고요. 네. n이 3 이상이면 a의 n제곱 더하기 b n제곱은 2를 만족하는 양의 유리수 A, B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 a, b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의 집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고, 잔수의 집합이다. 예, 이 부분이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그래서 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문장을 한양대 교수들이 물어봤을까? 왜 물어본 걸까요? 어떤 자, 것을 알기 위해서? 다시 피타고라스로 돌아가 볼까요? 네, 언제? 너무 먼저. 예, 한참 된것 같은데. 피타고라스의 정리. 네, 직각 삼각형의 네. 세 변의 길이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 네. 기억나죠? 네, 그럼. 그래서 이게 왜 인류한테 큰 충격을 안겨줬었냐 하면 그 이전까지는 정수의 비, 즉 유리수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정수의 비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무리수의 존재. 그죠? 아주 네. 간단한 직각삼각형 1, 1 여기 직각 네. x. 네. 그랬을 때 이 x의 제곱은 당연히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2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한 x가 유리수일 거야 라고 가정하고 식을 세워봤더니 모순이 발생하더라. 네. 그래서 이 x는 정수의 비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운 기호가 필요해서 우리는 제곱근이라는 기호를 도입을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실수 두 개를 곱했을 때의 결과가 x가 양수일 때에도 양수요, x가 음수일 때에도 양수가 되니 제곱해서 2를 만드는 그런 실수는 당연히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두 개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양수를 이렇게 쓰기로 했고 음수를 이렇게 쓰기로 했던 것 기억나죠? 네.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인류한테 정말로 뭐 엄청나게 많은 충격을 안겨줬던, 그래서 무리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준, 그래서 이제 제곱근부터 시작해서 세제곱근이라든지 네제곱근의 표현법들, 그 기호의 의미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간단한 거 있잖아요. x의 세제곱은 2를 만족하는 그러한 실수는 당연히 이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양수는 3번 곱하면 양수. 음수를 3번 곱하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x를 세제곱근 2라고 쓰기로 약속을 맞습니다. 했었던 겁니다. 근데 네제곱근은 다시 두 개가 되는 거죠. 5제곱근은 다시 하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홀수 제곱근하고 짝수 제곱근이 가지는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자연수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어떤 놈들일까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안 궁금해요. 단호하게.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수의 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좀 알아놓으면 직각을 만든다거나 얘를 실제로 이제 네. 고대 그리스 이전에 이제 이집트의 기록을 보면 아니면 중국의 기록을 보거나 3, 4, 5가 되게 세 변을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각을 만들거나 직각을 측정할 때 쓰일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수의 쌍들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만 있나? 6의 제곱, 8의 제곱. 6의 제곱은 36이죠. 그렇죠. 8의 제곱은 64예요. 더해주면 6 더하기 4는 10 올라가서 30 더하기 60, 90에다 그렇죠. 10의 제곱이죠. 그래서 3, 4, 5, 6, 8, 10. 특징은 보면 이거 두 배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네요. 그게 당연한 게 몇 배를 해도 제곱하면 똑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다시 3배 했을 때 3, 3은 9, 예, 4의 3배 16, 제곱하면 81, 16의 제곱은 256, 더해주면 330, 340. 256에다가 81 더하는 거니까 7. 7이군요. 예. 그 다음에 3. 437. 올라리? 아닌데요? 3의 3배는 9. 4의 3배는 12잖아요. 네. 그렇죠. 3의 3배는 9, 4의 3배는 12잖아요. 4의 10이죠.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었어. 12의 제곱은 144. 144에다가 81 더해주면 5, 2, 225. 그러니까 15에 15의 제곱. 예. 그러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제곱근으로 계속 가주면 되네요. 그러니까 3배 배수죠. 이번 거듭 제곱이 아니라 배수. 3, 4, 5, 6, 8, 10 세배한 거 9, 12, 15. 그럼 이런 아이들만 있나? 더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안 해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을 네. 만족하는 자연수 A, B, C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피타고라스 삼쌍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지금? 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는 자연수 A, B, C의 쌍을 세 개니까 삼쌍. 세 쌍이 아니라 그냥 삼쌍. 세 개의 쌍. 세 개로 이루어진 쌍. 삼쌍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아까 봤듯이 3, 4, 5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뭐 2배, 3배, 4배 이런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럼 얘네랑은 상관없이 따로 존재하는 값들도 있을까? 예를 들면 5, 12, 13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3의 3배, 4배 해서 5를 만들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의 배수로 만든 애랑은 좀 다른 아이예요. 그렇죠. 근데 5의 제곱은 25고요. 네. 12의 제곱은 144거든요. 더하면 13의 제곱인 169가 나오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디오판토스라는 역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예요. 라는 사람이 수론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이 사람은 정수에 대한 성질을 연구를 했던 수학자 중에 한 명이고 정수에 관한 부정방정식을 만들고 미지수가 여러 개인 근데 등식의 개수가 모자란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네. 해가 한 쌍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런 부정방정식의 해를 찾는 데 굉장히 능숙했던 수학자였다고 해요. 좀 특이해요. 그래서
원래 고대 그리스의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기하학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어. 근데 이 사람은 대수학에 더 관심이 많았던 좀 독특한 수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판토스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이제 수론책에 남겼냐 하면 이러한 피타고라스 삼쌍은 몇 개 있을까요? 무수히 예, 무수히 많다. 3, 4, 5의 배수들만 해도 일단 무수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애들뿐만 아니라 서로 소인 얘랑 상관없는 아이들도 무수히 많겠죠. 많다라는 걸 증명까지 했어요. 증명돼요. 예, 놀랍죠. 놀랍네요. 예. 그래서 피타고라스 삼쌍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디오판토스가 어떻게 그럼 보였냐? 이걸 실제로 어떻게 찾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수론책에는 결과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예, 과정이 없어요? 예. 오. 자연수 A, B, C의 쌍은 몇 개라고요? 무수히 무수히 많다. 왜냐하면 자 m이 n보다 큰 자연수 mn의 쌍은 몇 개 있을까요? 너무 많은 예, 무수히 많죠. m이 n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네. 이러한 자연수 mn의 쌍은 사실은 무수히 많습니다. 네. 그랬을 때 a라는 놈을 m의 제곱 빼기 n의 제곱. 그럼 mn의 자연수면 m제곱도 자연수, n제곱도 자연수. 그리고 m이 n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것도 자연수예요. 그 다음에 b라는 놈을 2배의 mn. 그럼 mn이 자연수니까 얘도 당연히 자연수일 거예요. 그 다음에 c라는 놈을 m제곱 더하기 n제곱. 그럼 당연히 얘도 자연수겠죠. 그렇죠. 이러하자. 그러면 a의 제곱은 뭐가 되죠? m의 4제곱 완전 제곱식 2배의 m제곱 n제곱 n의 4제곱 b의 제곱은 뭐가 될까요? 2mn 제곱하니까 4배의 m제곱 n제곱이 되겠죠? 네. 그래서 a제곱에다가 b의 제곱을 더해주면 m의 4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네. 2, 4니까 여기 마이너스고 더해주면 플러스 2만 남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n의 4제곱도 그대로가 있게 네. 돼요. 근데 이게 가만히 봤더니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전체 제곱하고 제곱 어때요?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c의 제곱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ABC는 다 자연수예요. 근데 이런 mn은 무수히 많죠.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ABC의 쌍도 무수히 많다.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이 2, n이 1일 때 둘 다 자연수를 만족하죠. 그렇죠. 근데 2 빼기 1은요? 601이요? 4 빼기 1은요? m의 제곱 빼기 n의 제곱 3이겠죠? 3이겠죠? 2배 mn 2 곱하기 m 곱하기 n 1은 곱 하나만 하니까 2, 6이요. 4죠. 4 2, 4. 요거니까 예. 죄송해요. 그 다음에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4 더하기 1이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찾았던 첫 번째 피타고라스 삼쌍이었죠. 그렇군요. m이 3이고 n이 1이어도 돼요. m이 n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m제곱은 9 빼기 n의 제곱은 1이니까 a는 8이 되는 거고요. b는 2mn이니까 2, 3은 6이 되는 거고 c는 9 더하기 1이니까 10이 되는 거. 이게 아까 얘들 2배 한 거죠. 8, 10이었죠. m이 3이고 n이 2일 때 a는 9 빼기 4니까 5가 되고요. b는 2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6이 12가 되고요. c는 9 더하기 4니까 13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50, 23이 아까 찾았던 피타고라스 삼쌍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삼상인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네요. 있는 거죠. 뭐 m이 3이고 m이 4고 n이 1일 때 해도 되니까 그러면 a는 16 빼기라면 15. 그 다음에 2mn은 2, 4, 8. 그
그다음에 B가요. C는 16 더하기니까 17. 그래서 15, 8, 17도 피타고라스 삼쌍의 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피타고라스 삼쌍은 몇 개 있다고요? 무수히 많네요. 무수히 많죠. 음.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디오판토스가 이와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안 몰라요. 써놨어요. 음. 그냥 이런 아이들은 무수히 많어 라고만 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자연수 MNE 쌍이 무수히 많으니 이런 ABC의 쌍도 무수히 많구나. 많을 거야 음. 라는 걸 그러네. 밝혀낸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해요. 예. 요렇게 해서 피타고라스의 삼쌍이 무수히 많다는 걸 이미 기원전에 증명을 해낸 예, 거예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찾아낸 거죠. 대단하지요. 다른 노동은 안 했나 봐요. 다들. 그렇죠.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들은 생산활동에서 많이 벗어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뭘 알았냐면 피타고라스의 삼쌍이 무수히 많다라는 걸 많다는 알았습니다. 것까지 안 거죠. 네. 이것하고 그 한양대 문제가 그럼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네. 아직 안 나왔네요. 그죠? 그러네요. 예,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